자, 그거는 그렇고 일단 앞에서부터 볼게요. 70쪽, 71쪽은 일단은 안 된 건 없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72, 3에도 아직 안 된 건 없지, 그지?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니가? 요거 지금 34번 같은 경우는 5월 25일 날 풀이도 했던 문제고, 그런 거 풀이 있는 문제는 영상 다시 보면 좋겠지. 근데 이제 이게 틀렸는데 네가 사소한 걸로 실수로 틀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언급은 안 할 테니까 고쳐보세요. 알겠지? 자, 일단은 뭐 그렇고, 그 다음 뒤에 8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80페이지 지금 밑에 6번 아직 안 고친 건가? 틀린 건가? 틀린 건가? 6번을 한번 볼까요? 잠깐. 독립청소. 네가 풀고 틀려서 고쳐주는 거랑 안 보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자꾸 네 보고 먼저 풀어라. 자, 6번 한번 볼게. P, B, 바, A부터 구하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6개란 말이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NS라고 부르는 전체 경우의 수, S가 이제 말하자면 전사건, N이 이제 개수라는 얘기지. 전사건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몇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10개 중에 하나를 몇 번 뽑을 거야? 2번 뽑을 거고,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내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2번 뽑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돼요. 요게 되려면 뭐냐면 6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지금 이렇게 못 구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중요해. 위에 5번 같은 경우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꺼낼 때도 10개 중에 하나, 두 번째 꺼낼 때도 10개 중에 하나 했지? 근데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요걸 못 구하기 때문에 요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뭐고 B가 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이고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이거든.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공을 꺼냈는지가 뒤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뭘 꺼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B바 A고 A 교집합 B고 머릿속에 잠시 내려놓고 생각 없이 구할 때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 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지금 B부분 추출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게 실제로는 B바 A더라 라는 거를 이해를 해요. 요게 이제 5번과 6번을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위에 예에 보면은 검은 공,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에 B바 A의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지? 앞에 하나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때 우리가 PB를 구해보자. PB라는 거는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PB라 한단 말이야. 그지?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PB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온 거랑 첫 번째 흰 공 안 나오고 두 번째 흰 공 나온 걸 둘 다 해서 더해줘야 토탈 PB가 나온다. 그것도 마찬가지 위에 예에 보면은 우리 위에 그림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나누어서 밑에 PB 구하는 게 나오죠 지금? 맞지? 그게 이제 5번과 6번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 우리가 이제 위에 거를 참조하려면 이런 부분을 참조해야 된다는 얘기야. 달라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 A 나오고 B 나온 거는 우리가 아까 구했다시피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안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두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 비법은 추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4, 2, 6, 3, 3, 9, 3, 5, 15분의 4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합칠 거기 때문에 얘도 15분으로 보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야 된다. 그게 이제 위에 여기 있는 그림이야. 요 위에 있는 그림. 그걸 참조를 그런 식으로 하셔라. 근데 이제 5번, 6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개념 22의 독립과 종속을 얘기하기 위해서거든. 뭐냐면 5번이랑 6번을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독립 종속 이야기를 할 때 내용적으로는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글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으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독립과 종속은 반드시 어떻게 판단해라? 이걸로 반드시 판단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는 계산이 얘랑 다르더라. 얘랑 지금 다르죠, 그죠? 더해보니까 3, 3, 5, 3, 5, 15. 얘는 5분의 3이란 말이야. 달라. 그럼 얘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립이 되려면은 요거를 판단을 해라. 요걸로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념 23번이다. 한글로는 봤을 때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개념 23번에 혹시 국민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 그 독립하고 종속 이거 7번 보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건 이해가 되네. 이거야 그냥 똑같이 그냥 A, B. 왜냐면은 너네가 한글로 판단하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로 판단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PA가 0.25. 물론 이제 PA, PB, PA 이교집합 B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개념을 안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는데 A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A의 확률이 PA야. B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B의 확률이 PB고 A교집합 P라는 거는 A교집합 B의 P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란 얘기야. 그냥 뭔지 잘 몰라도 돼. 그 개념까지 파고들면 확률을 한 학기만에 못 끝내. 대학생애들 4년 동안 배워도 다 못 끝나는 걸 한 학기만에 어떻게 끝내겠어? 그래서 수박 겉핥기로 배우기 때문에 너네도 수박 겉핥기로 계산만 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초중고등학교 수학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가 난 요 통계 파트밖에 없거든. 그래서 적당히 수박 겉핥기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나오면 얘 독립이다 이 얘기야. 다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도훈이가 별표 쳐놓은 게 12번이거든. 지금 10번에서 이어지는 건데
AB가 독립일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임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AB가 독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지. 요걸 가지고 12번 같은 경우는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이 독립임을 보이라는 거니까 똑같이 이걸 보이라는 거야. 요걸 가지고 얘 만들 수 있냐라고 묻는 거지. 요런 문제도 서술형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요거 하려면은 요게 중요하지. 뭐 집합에서 요 친구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요걸 잘 기억하고 있는가가 관건이지. 요거는 뭐 드물어 가는 법칙이라 그러지. 괄호 바깥에 여집합 안에 넣으면 교집합, 합집합 뒤집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PA 합집합 B인 거 알아라. 그 다음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할 줄 알아라. 그치? 둘 중에 어느 걸로 쓰셔도 되는데 뒤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PA 1-PB 그래서 1-PA -PB 플러스 PA PB 대충 윤곽이 나오지 그지? 뭐 1-PA -PB 플러스 PA 교집합 B인데 얘가 독립이라 했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걸로 요렇게도 만들 줄 알고 요걸로 요렇게도 만들 줄 알고 얘는 그냥 수식 계산이야. 그래서 요 계산을 난 잘 못한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뭐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른다. 아니면은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른다. 전체 확률이 항상 1이지. 여집합 확률은 1-가 들어가는 거. 뭐 그 밖에는 그냥 하기가 싫으시다. 하기가 싫은 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넘어가 볼게요. 뒤에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혹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었니, 중민아? 네, 저 이 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저거 아직 안 외웠어. 그래, 딱 그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은 내용적인 거는 별거 없어. 앞에서 독립과 종속에서 배웠듯이 반복해서 실행을 했을 때 앞에 나왔는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독립적으로 확률이 나오는 시행을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이거든. 그래서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요 수식만 쓰시면 사실 다른 건 없어. 요 수식 쓰실 때 주의할 점은 NC의 R, P의 R, 1-P의 N-R인데 요게 이제 독립시행 횟수 몇 번 할 건가. 그리고 요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횟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3인 거야. 그리고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얘고 안 나올 확률이 얘고 이게 다야. 이것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상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파트 넘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파트인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선 말이고 이상한 말인데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시작도 끝도 그냥 말이 다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뭐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별표 친 건 없네, 그지? 오케이. 뒤에도 별표 친 건 없네. 오케이. 여기는 그냥 계산을 덜 한 거야? 문제를 덜 푼 거야? 언제 풀어요? 이건 좀 엄마한테 일러줘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파트는 잠시만 얘들아 생각하시면 되잖아.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별표를 많이 정리를 해오셔야 선생님이 해줄 게 많이 생기는데 숙제를 덜 하시면 선생님이 해줄 게 많이 안 생기게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뒤에 B스텝 1번부터 볼게요. 95페이지. B스텝 1번 내용은 5월 25일 날 풀이했던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B스텝 1번을 안 하고 보자 4번을 해볼까요? 그래도 유형별로 한 문제를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1번 문제 혹은 1번 유형 모르겠으면 5월 25일 영상 다시 보시면 돼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이 있대요. 이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거야.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일단은 뭐뭐뭐 나올 수 있지요? 집중해서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동전을 2번 던지기 때문에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건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표본 공간 s와 x의 x가 값을 가질 확률을 대응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과 적혀있는 내용이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의 값이라는 건 누구의 값 얘기하는 거라 했지? x 값은 누구예요? 이 확률 변수 x를 누구로 두기로 했어? 얘들아 한글에 그 문제에 다 적혀있어. 얘들아 이거 대답 못하면 집중 못하는 거야.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 그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0 돼 있고요. 가 돼 있고 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랑 짝꿍이 돼야 돼? 뒷면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얘는 뒷면이 몇 번 나온 거야? 얘도 여기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는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못생겨가지고 이거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진짜 고등학교 공부거든? 우리 도원이가 맨날 중학교스러운 공부만 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잔소리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잖아, 확률을.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P는 확률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요 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것도 일종의 독립시행이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4. 아니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 나올 확률 그냥 그 다음 뒷면 나올 확률은? 시행 횟수는? 그럼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0번 나올 확률이랑 2번 나올 확률 실제로 계산이 똑같이 나오거든? 0번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2C의 0, 2분의 1의 0, 2분의 1의 2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두 번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 2C의 0, 2분의 1의 0 아 미안하다 얘는 2가 되겠지? 실제로 얘랑 얘랑 구하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다다. 얘 같은 경우는 2C의 1, 2분의 1의 1, 2분의 1의 1 이렇게 구하게 되겠지?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독립시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하셔도 돼. 자, 앞면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 처음에 앞면 나올 확률 얼마? 그 다음 앞면 나올 확률은? 실제로 이 친구 계산하면 4분의 1 나옵니다. 얘도 4분의 1 나와요. 근데 독립시행을 이용하는 확률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면이 다시 뒷면이 우리 확률 변수 x를 뒷면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뒷면이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되잖아. 그 더해주는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게 독립시행 확률 계산식이거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두 번밖에 없으니까 더해줘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시행의 수가 10번 이렇게 된다 치자. 그 중에 3번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일 때 이걸 다 구해서 언제 더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독립시행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낯선 파트고 말도 낯선 말들이고 이러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이제 그 적응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너네가 직접 문제를 풀고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너네가 학교에서 맞닥뜨릴 문제들의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내용도 필요 없고 확률 분법 내용도 필요 없고 수식 계산하는 거. 실제로 이런 문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작년 시험지 한번 보여줄 건데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고 최대한 빨리 단순 계산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된 다음에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률 변수식, 확률 질량 함수식 을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야. 그거는 좀 천천히 적응하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쪽 유형이 어려워. 1번, 4번 이런 문제가 어려워. 뒷문제들은 오히려 더 쉽거든.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확률 분포표라 그랬지, 그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C 값이 얼마야? 합은 무조건 1이다. 그리고 뭐 8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5 이 확률 다 더하면 1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서 A 플러스 B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 파트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풀어보시라고. 12번 마찬가지. 자, 역시나 확률 변수 뭔지도 안 가르쳐줘. 그냥 확률 변수 x라 그래. 그냥 통쳐.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가면은 한글로 확률 변수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확률 질량 함수 식을 스스로 쓰게 만드는 문제도 나오겠지. 근데 그거 어차피 고난도 문제야.
너네는 일단 전환도 문제부터 맞출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써준다. 즉 x의 2넘에는 x2일 때 확률 나오고 x3넘, x3일 때 확률 나오게 해주는 식이 확률 질량함수 식이라 그랬지, 그지?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도 되게 어려운 척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잖아.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에 뭐 3.323327 이런 게 나와? 안 나와요. 정수밖에 안 나와. 즉 x가 3보다 크거나 작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p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px는 3이랑 px는 4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 4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더하시라 이게 다야.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푸셔야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 16번. 자, 이제 16번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근데 아직까지는 확률 질량함수를 굉장히 어렵게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문제 읽어보면은 너네가 앞에 확률에서 많이 했었던 간단한 문제예요. 각 면에 0,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진대요.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p, x는 3 또는 x는 5는 뭐 되게 거창한 척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확률 변수 x가 뭐라 그랬냐면 바닥면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라 그랬어. 그러면 두 수의 합이 3이거나 5일 때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바닥에 닿는 면이 3일 때 확률이랑 바닥에 닿는 면이 5일 때 확률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바닥에 닿는 면이 3일 수 있는 경우 뭐 있어? 바닥에 닿는 면이 0 한 번 나오고 3 한 번 나오면은 3이겠지. 아니면 1 한 번 나오고 2 한 번 나오면 3이겠지. 2 한 번 나오고 1 한 번 나오면 3이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1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좋겠지. 각 면에 0, 1, 2, 3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거거든. 우리가 두 번 던진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0 나온 거랑 두 번째 3 나온 거랑 같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확률 구할 때 항상 기본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지. 그럼 바닥에 각 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총 4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겠어?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16가지가 나오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요? 00 나올 수 있고 01 나올 수 있고 02 나올 수 있고 03 나올 수 있고 10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거미줄로 얽히면 곱하기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고 합이 3일 때는 총 몇 가지야? 그 다음 합이 5일 때는 5 나올 수 있는 건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밖에 없지, 그지?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다예요. 그래서 특히나 16번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이 P에 대한 개념을 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더라도
결국 틀릴 때는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해서 틀려요.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뒤에 이제 평균분산 표준편차 파트는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고, 평균분산 표준편차 파트도 계산은 쉽거든. 뒤에 103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 스텝 조금 풀려서 보내면 너네가 변명할 포인트도 좀 적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때 문제 풀기도 부담이 좀 덜 할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풀려서 보내지.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 1번 볼게요. 역시나 확률 변수 x가 뭔지 알 바 없어.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퉁치지, 그지? 너네가 직접적으로 확률 변수의 확률을 다 구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로 되는 문제는 경우의 수 때문에 틀리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고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예요. 자, vx 구하래. 그럼 EX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럼 EX 어떻게 구한다 했지?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더하기 P2 이런 식으로 구한다 했어요. 1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 가운데 친구도 9분의로 바꿔주는 게 계산이 편하겠네. 여기 EX다. EX를 다른 말로 M이라 한다 했어. 그럼 VX는 어떻게 구한다? 1-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2-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더하셔도 되고 EX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으로 구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결국 공식 외워서 계산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계산 못해서 틀려요 그러면 공식 안 외우는 거는 그냥 공부 안 하는 건데 핑계될 부분이 없어지겠지. 이 부분은 내용이 어려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6번 정도 돼야 이제 슬슬 생각하는 게 나오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률 분포 표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그랬으니까 x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0, 1, 2, 3 총 3가지 있겠지. 합은 당연히 1일 거고 그 다음 밑에 p는 어떻게 구해라? 결국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독립시행이거든. 동전 던지는 거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이런 거는 결국 반복 시행했을 때 계속 같은 확률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예를 들어서 px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 던져? 3번 던지고 3c에 0, 2분의 1, 0, 2분의 1에 3 왜? 앞면 나오는 획수를 x를 할 건데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p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3c에 1, 2분의 1에 1, 2분의 1에 2 이렇게 구하면은 앞면 한 번 나온 거 나온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다 계산이시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예고할 건데 뒷페이지 104페이지 보면은 10번 문제 있거든요. 어느 상점가에서 준비한 행운권 200장에 각 상금에 대한 행운권 장수는 오른쪽 표와 같다. 이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문제가 조금 낯설 거고 요 문제 푸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요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오시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지금 연속 확률 변수도 해야 되고 이항 분포도 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정규 분포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
모집단 표본,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신뢰도 구간까지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숙제를 빨리빨리 해오셔야 되는데 큰일이네. 숙제를 안 하셔서. 그지요?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할 거는 여기 개념 27 지난 시간에 빼먹었었던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말을 만들면 다 확률 변수기 때문에 말에 집착은 안 하셔도 돼. 뭐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말 만들기 나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 뭐랑 뭐가 있다 그랬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개수가 딱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올 때 동전의 앞면 나오는 횟수 0번, 1번, 2번, 3번 이런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 지금 여기 문제로 보자. 27번에서 32번까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 X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딱딱 떨어져요. 이동식 키 몇이에요? 164 플랫 딱딱 00 맞아요? 모르잖아. 뭐죠? 3277, 5674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요런 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 독립시행으로 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확률 변수 x에 내가 원하는 숫자 집어넣어서 확률 구하게 해주는 식이 있었지. 그 친구를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잖아. 확률 질량 함수가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으로 구하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연속 확률 변수도 똑같이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역시나 이 파트도 먼저 풀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겁먹지 말고 실제로 문제에 부딪혀 보시길 바래요. 참고로 차후에 배운 내용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우고 평균분산 여기 요 친구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배웠거든. 참고로 요 친구는 딱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게 안 나와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는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할 때 x1 p1 더하기 x2 p2 이런 식으로 더해서 구했잖아. 근데 얘는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x1, x2가 없는데 어떻게 구할까? 못 구하지. 그지? 참고로 요 뒤에 나오는 친구가 요 친구는 이항 분포고요. 요 친구는 정규 분포로 나옵니다. 역시나 수박 겉핥기로 단순 계산하는 것만 배우고 넘어갈 파트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계산만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7번부터 32번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29번 가위바위보를 5번 하는 시행에서 비긴 획수 x 이 친구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지. 획수 딱딱 0번, 1번, 2번, 3번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33번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없으면 연속 확률 변수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그래프로 나옵니다. 물론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줬잖아. 그러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역시나 연속 확률 변수도 결국은 확률이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로축이
확률 변수 x고요. 세로축이 확률 p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의 전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항상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33번 같은 경우는 이 넓이가 지금 얼마 나오고 있어? 그럼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34번 보세요. 34번은 지금 0부터 2까지 요 가로축, 세로축 이 확률 P라고 그랬거든. 이 확률 P가 지금 음수가 나오고 있잖아. 확률이 이렇게 음수 나오는데 안 돼? 안 돼요. 확률이 음수 나오는 게 어딨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가로축은 확률 변수 x고요. 세로축은 확률인데요. 가로축 확률 변수 x는 반드시 범위가 존재하고 세로축은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의 수로만 나와야 되고 합이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지. 뭐? 45번 할까? 43번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범위를 x부터 4까지 줬는데 이 친구 연속 확률 변수가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넓이 어떻게 구해?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k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한 것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이제 40에서 42번이나 46에서 48번처럼 여러분들이 수식을 쓰시는 이 친구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kx 1차 함수잖아. k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지? 그럼 저 친구 그래프 그리면 분명히 1차 함수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범위는 0부터 5까지라 했잖아. 요 5일 때 요 값이 얼마겠어? 5k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나 확률 변수,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k 하면 넓이 나오겠지?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별거 없어. 아니면 이제 41번처럼 실제로 너네가 확률 구하는 거. 그럼 이 친구 역시나 1차 함수 그래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1이고 어이씨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네. 그래프 잘못 그렸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가 1이겠지.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네.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인 연속 확률 변수란 얘기야. 이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합구해라. 그럼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야? 그럼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요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 요 넓이가 결국 이 확률이더라. 이게 다야. 연속 확률 변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파트가 다 그렇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길 바라는 건 아니고 수박 겉핥기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넘어가자. 대략적으로 계산은 할 수 있어라.
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다. 결국 지금 뭐야? 진도 나간 데까지 문제 열심히 푸시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정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진도 나간 거 반의 반도 못 따라오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와중에 이동훈 씨는 30분 이상 지각하시고 오자마자 졸고 계세요. 너 오늘 30분 넘게 지각한 거 엄마가 아시나?